저속 노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정의원 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연구원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박사는요, 지난해 12월에 자신의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 여성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연구원 A씨가 내가 없으면 너 파멸할 것이다, 이런 폭언도 했고요. 정 박사의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서 위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연구원 A씨를 스토킹과 주거 침입,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파멸할 것이다. 자, 정의원 박사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이게 알려졌거든요. 이러면서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스토킹인지 아니면은 불륜 상대인지, 게다가 무슨 성범죄 얘기까지 나오고 그동안 다양한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원 박사가 처음에 그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숙박업소로 나를 데려가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혼자로서 부적절한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은 여성 연구원 A씨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 이제 이러한 뉘앙스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여성 연구원 A씨는 그게 아니라 정의원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성적인 요구를 했고 나는 해고가 두려워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박사는 나는 스토킹을 당했다. 여성 연구원 A씨는 내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서로를 고소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것인데 네티즌들 반응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불륜 행위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 정 박사가 부적절한 것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못했다, 반성한다는 내용의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도 폭로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꽤 충격적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달 초에 디스패치에서 정의원 박사와 여성 연구원 A씨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약 460만 자 분량의 대화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 그리고 신체 접촉 등과 관련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당 부분이 연구원 A씨의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원 A씨가 주장한 위력에 의한 강압적 관계를 단정하기가 어렵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인 상하 구조라기보다는 상호 감정이 개입된 사적인 관계에 가까웠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에 여성연구원 A씨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해당 매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녀 사냥을 했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사건을 들여다볼 텐데,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와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갑자기? 일단 경과부터 살펴드리자면 정의원 박사가 여성연구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뒤에 여성연구원 A씨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A씨 측에서 최근에 경찰에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먼저 확인이 됐고, 정 대표 역시도 최근에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해보자면 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교감이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고소한 죄명에서 반의사 불벌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공소제기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설령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양형이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양측이 서로 처벌 불원서를 내주고 모종의 물밑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겠습니다.